입니다. 아주 그냥 이 밑에 쪽은 추워서 아주 후보들은 동태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9명 후보들 따뜻한 박수 좀 보내주십시오. 저에게도 우리 기자 여러분들 질문도 많이 해주시고 관심 좀 많이 가져주십시오. 제가요 제 핸드폰에 저희 아내의 이름이 조형숙입니다. 우리 아내의 이름을 앞에다가 뭐라고 써놨느냐면 내 사랑 이렇게 써 있어요. 근데 우리 아내가 그거를 봐야 이 사람이 나를 좋아하는구나 이런 게 느껴질 텐데 우리 아내가 제 핸드폰을 잘 안 열어봅니다. 그래서 그걸 내 사랑이라고 써놨는지도 모르는 모양이에요. 저는 우리 국민들에게 진보적 가치와 우리 민주통합당의 정권교체에 자신감을 보여드릴 자신이 있는데 준비가 되어 있는데 우리 언론에서 많이 관심을 안 가져주십니다. 하지만 자신있게 인사드립니다. 지난 1차 예비경선 통과를 한 돌풍의 주인공, 이변의 주인공 기호 5번 박용진입니다. 반갑습니다. 엊그저께 끝난 미국 아이오와 코카스, 우리말로 그냥 당원 경선인데요. 거기에서 공화당의 대세론 롬니가 겨우 8표 차이로 센트럴 후보한테 겨우 이겼습니다. 이기긴 롬니가 이겼는데 사람들은 센트럴을 봅니다. 왜? 최약체로 분류되던 사람이 2등을 했으니까요. 8표 차이로 치고 올라갔으니까. 그래서 지금 공화당 경선에 돌풍이 불고 있고요. 모든 여론과 미 국민의 관심이 거기로 쏠리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돌풍의 주역 박용진에게 박수와 관심을 함께 해주셔야 됩니다. 왜? 과연 저 사람이 피켓 하나 들어줄 이 현장에서도 피켓 하나 들어줄 사람이 없는 그 취약한 조직력을 가지고 과연 6명 안에 들어갈 수 있을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세계 최강국의 현직 대통령 오바마가 재선 기자회견을 어떻게 했습니까? SNS, 트위터, 그리고 페이스북을 통해서 자신의 재선 출마 사실을 알렸습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 민심을 누가 쥐느냐지 누가 피켓을 더 많이 들고 있고 누가 개파와 조직을 가지고 있느냐 아닙니다. 누가 진보적 가치를 가지고 누가 민심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는지가 있습니다. 박용진과 함께 해주십시오. 여론조사는 우리에게 좋지 않은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도로 민주당이다 라고 생각하는 여론이 66%에 달하고요. 새로운 정당이라고 보는 의견은 20% 초반대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당은 신당인데 원내 질서는 부당, 바로 이 원내 무기력한 대응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서 말씀하신 박지원 의원께서 한미 FTA 폐기해야 된다고 말씀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그런데 한미 FTA의 전초전이라고 할 수 있었던 한EU FTA 박지원 의원님께서 원내대표 맡고 계실 때 한나라당한테 합의해 주셨기 때문에 진보정당들과 시민사회단체한테 얼마나 국민주당이 불신을 받고 외면받았습니까? 힘들었던 사실, 지난 연말 국회에서 론스타 국정조사 감사원 조사 무기력하게 못해버렸고요. 또 국회의원 2인만 지키겠다고 하는 청목회 합의해서 통과시켰는 게 바로 통합민주당의 원내 지도부입니다. 원내 지도부가 이렇게 민심을 버리고 가면 우리 민주통합당은 국민으로부터 외면받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전적으로 인적쇄신 공천혁명을 나가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저는 주장합니다. 민주통합당의 기득권이라고 불리는 특정 지역 있습니다. 한나라당이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을 앞세워서 영남 물갈이론을 이야기하고 있고 또 다선 의원 불출마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TK 지역은 지금 벌집 쑤셔놓은 것처럼 바짝 뒤집혀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민주통합당은 어떻습니까? 앞서 여러분께서 걱정하고 우려하신 것처럼 공천만 받으면 될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당은 진보정당으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사람은 그대로입니다. 이렇게 해서 어떻게 변화를 줄 수가 있겠습니까? 저희는 당의 지도부에 들어서면 특정 지역의 특정 정치인이 계속해서 공천을 받는 일 없도록 할 것입니다. 민주통합당 내 기득권 지역이라고 불리는 고인지역, 특정 지역부터 과감하게 인적쇄신 공천혁명을 해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우리는 공천권을 국민에게 돌려드렸습니다. 하지만 부족함이 있습니다. 완전 개방형 국민 경선제도는 사실은 우리 현역 의원들에게, 기득권을 가진 분들에게 더 유리합니다. 정치 시민들에게 불리한 이런 제도 보완해야 됩니다. 정치 시민에 대한 가산점 제도, 그리고 공천 배심원 제도 확실하게 더 받아들여서 적용시켜야 할 것이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진보적인 정책과 노선, 그리고 그 가치를 실현시켜낼 새로운 인물, 새로운 가치를 표현할 수 있는 인물들로 우리 민주통합당이 더 단단히 무장해 나가야 된다고 주장합니다.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 10년 이야기합니다. 그 정당에서 전직 대통령 두 분과 어떤 인연을 가졌는지가 우리 당에서 매우 중요한 공천 기준, 그리고 선택의 기준이 된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0년 민주정부 시절 잘한 것 있습니다. 하지만 잘못된 거 과도 있습니다. 국민의 정부 때 정리해고 제도가 도입돼서 지금도 쌍용자동차와 한진중공업의 노동자들이 피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열린우리당 시절, 여당 시절 비정규직을 확산시키는 법안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비정규직이 더욱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많은 국민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동화에 내려갔던 노무현 대통령이 퇴임 후에 이 사실을 놓고 가슴 아파하고 우리가 남긴 과제이고 짐이라고 표현을 하기까지 했었습니다. 저는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를 계승하겠습니다. 하지만 잘못된 것은 혁신하고 넘어서겠습니다. 비판적 계승으로 노동존중의 복지국가를 나가겠습니다. 이명박 정부를 단순히 비판해서 선거에서만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자, 서민의 신뢰, 사랑을 듬뿍 받는 노동존중의 복지국가 민주통합당을 만들어내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노무현 대통령의 이름을 팔면서 노동 문제를 해결할 생각이 없는 그런 정치인, 김대중 대통령과 인연을 강조하면서 보편적 복지 제도를 위해서 부자 증세를 이야기할 자신이 없는 정치인은 민주통합당의 후보로 출마하지 말아주십시오. 새로운 정치는 그런 사람들의 것이 아니라고 하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저는 우리가 이번 선거에서 승리해서 원내 단독 가반이 되게 되면 비정규직 악법 개정하는 것, 정년제도 폐지하는 것, 그리고 최저임금 제도를 현실화해서 사회 양극화를 극복해내는 이런 과제를 우선적으로 추진해 내겠습니다. 그리고 복지 재정 확충을 위해서 부자 증세를 실시하겠습니다. 법인세, 소득세, 종부세, 3대 직접세를 증세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새로운 정당이 들어섰습니다. 민주통합당입니다. 그 민주통합당이 집권을 하기 위해서는 이번 총선에서 승리해야 됩니다. 이번 총선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이 정당이 달라진 정당이라고 하는 사실을 정확하게 국민들에게 보여드려야 됩니다. 6명의 선출직 지도부가 있습니다. 부드러운 카리스마, 그리고 국정경험, 다선의 경험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6명의 최고위원자리 중에 진보적인 색깔, 정권교체의 자신감, 젊음의 역동성을 표현할 수 있는 기호 5번 박용진에게 한 표를 주십시오. 이 인천대표에 한 표를 박용진에게 보내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